덕산부동산세법연구소 세무사 김용택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거주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 추종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의 초과하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비과세 요건을 정리했으니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19일 갑은 서울 반포동 소재 A아파트 취득 2000년 6월 7일 각각 배우자 및 자녀 이명은 미국 출국 2009년 4월 17일 A아파트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완공 2016년 9월 21일 A아파트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 2016년 11월 30일 각각 배우자는 입국하여 배우자 명의의 사업을 개시. 사례자의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외 이주로 출국한 후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최초 취득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질문하셨는데요. 거주자가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갑의 사례의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거소를 둔 날,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거소를 두었겠죠.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내에 거소를 두어서 183일이 되는 날, 이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거소를 둔 날은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는 겁니다. 거소 기간은 입국일 1일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두 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이 이 날이 반드시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근거지를 판단할 때 국내 가족의 유무, 재산 상태, 즉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든지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내에 가족이 생활하고 대부분의 재산 등이 국내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을 때 거주자로 판정하는 겁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라고 하면 국내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례자 갑의 경우에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 이날 거주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주소를 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로 판단되는 날이고 갑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갑과 배우자 세대 구성원이 입국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점 등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영구 귀국으로 판단되어질 때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바로 거주자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는 가족 유무나 재산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거주자, 비거주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사례자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 본인 소유의 A주택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와 함께 귀국해서 사업을 영위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구귀국으로 판단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 거주자로 전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입국한 날의 다음 날 즉시 거주자로 전환될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유기간 통산 여부인데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 이런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보유기간도 통산이 가능합니다. 사례자 갑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죠. 98년 12월 15일부터 보유를 하였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이 되고, 해당 주택, 갑의 소유인 A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입국한 날의 다음날 또는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인 통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입국한 날의 다음날 거주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보유기간도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한 날의 다음날 즉시 매도를 하더라도 A주택을 매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보유 또는 거주에 대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이주로 인한 비과세 규정입니다. 해외 이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요건은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취득 요건이 있습니다. 1주택 보유 요건, 그리고 출국 요건, 마지막으로 양도 요건,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취득 요건은 취득 시 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사례자 갑의 경우에는 반포 소재 주택을 98년 12월 15일 날 취득했는데, 이때는 출국하기 전이니까 거주자, 이때까지는 거주자 신분인 거죠. 거주자 신분이어서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취득을 한 거죠. 따라서 취득 요건은 충족이 되고, 다음으로 1주택 보유 요건인데요. 1주택 보유 요건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갑이 A주택을 출국 후 2002년 3월 6일 날 양도했다고 가정을 하면 2002년 3월 6일 양도일 현재도 A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갑은 출국일 현재 그리고 가정한 2000년 3월 6일 날 양도 시에 A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주택 보유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일 현재,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국 요건입니다. 출국 요건은 해외 이주로 인한 출국 시에 전 세대원이 출국해야 되는데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취약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보아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출국 요건은 전 세대원이 출국해야 되는데 사례자 갑의 경우는 미국 출국 시에 해외 이주 목적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했죠. 따라서 출국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요건인데요. 양도 요건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갑의 경우에 2002년 3월 6일 날 양도한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양도 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봐서 네 가지 요건이 취득 요건, 1주택 보유 요건, 출국 요건, 양도 요건이 모두를 충족하기 때문에 해외 이주 후 2년 내에 처분하면 갑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와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시기로 한다. 첫 번째,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두 번째, 제2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을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세 번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자 갑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A아파트에 주소를 둔 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고, 주소를 둔 날이라고 하면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 사례자 갑의 경우는 주소를 둔 날로 보여지고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거주기간에 대해서 거주기간의 계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주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이 아닙니다.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질문에서처럼 보유기간 통산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이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거주자, 비거주자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가족 모두 귀국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성인 자녀나 치약 등 사례자 갑의 경우처럼 이런 사유로 일부 가족이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약 등이겠죠.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 세대원이 귀국한 것으로 보거나 거주자로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 귀국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일부 가족이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183일의 의미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 거소 신고 후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에서 초일불산일, 말일 산입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고, 입국한 날의 다음 날이니까 사례자의 경우에 2016년 11월 30날 입국하였기 때문에 2016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서 183일이 되는 날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직업 등 등기활동의 필요성인데요. 국내에 직업이 있다면 거주자 판단이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거주자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족의 유무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전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직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 거주자로 판단이 쉬워질 수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듯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세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